서울로 날아갈 비행기는 기름은 있지만 돌아올 기름은 없다는 게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북한 군의 네, 군대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마인TV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본인 소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또 간단히 제가 청주에 살던 청주 신안구에 살았거든요. 네. 살던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에 2009년도에 탈북해서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에서 자동차를 몰았다고 했죠, 운전병으로. 군대에서 네. 그면에 땄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북한 군에서 10년 동안 만땅 채우고 나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북한 군에, 어디 가서 군복무를 하셨습니까? 항해도. 항해도. 그럼 선생님, 처음 인민군대 하준사 나갔을 때 도둑질 하자 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때는 없었어요. 왜냐, 그때는 생활이 좋았어요. 우리 때는. 내 88년도 나갔는데, 그때는 뭐, 입학도 먹고, 솔직히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고기도 주고, 막 이랬던 옛날에 통닭도 주고. 근데 점점 김일성이 죽고, 그 국산도, 고급도 가면 또, 인민군대도 같이 고급도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군에서 군복무를 하실 때 어떤 식단을 10년 동안 제공받으셨나요?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셨나요? 인민이 꼭 훔쳐서? 하루 밥 몰라 떠가니까 감자를 내야 주더라고요. 그래, 간식이겠지. 밥 먹고 간식을 주는 매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등한데 거기가 저녁 식사라는 게 감자 내야리가. 그래서 한 먹었죠. 그 다음날은 빵을 밀빵이라고 주던데 까만 밀빵 주던데 도리가 바삭바삭 씹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저녁이라는 거라면 저녁은 내가 그래 인민군대 죽도 먹어보고 그다음 빵 감자 네알로도 살아보고 지금 인민군대 현실이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공간들은 살기 힘드니까 자기 전부 팔아서 생약 싸먹고 이렇게 살아요. 염장무로 옛날에는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전사 때는 염장무도 많았어요. 김일성이 때 그때는. 근데 나라가 94년도부터 고난행군 들어가면서 소금이 있어야 염장도 적고 무가 있어야 염장을 적어야 되겠는데 그때처럼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없으니까 인민군대 옛날에는 염장무 먹으면 부었는데 붓긴커녕 염장무도 먹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인민군대는 무엇을 먹고 전투력을 발휘합니까? 알랑미, 강내살, 통강내. 그래서 이거 먹으면 쥐도 안 먹는 쥐도 알랑미는 안 먹어요. 영양가가 없어서. 그 알랑미도 먹으면 군복무를 했어요. 그러면 늘상 배고픔에 쩔어 있었나요? 나가 훔쳐먹고. 우리는 운전수들이니까 나가서 이렇게 차 바퀴 돌리면 얻어도 먹고 이랬는데 다른 아들은 나가서 개집 계속 염소도 잡아오고. 그 다음에 무슨 깻집 털어도 오고, 이런 사람들, 인민군대 99%가 지금 현재도 똑같을 게예요, 지금, 북한이. 그러면 인민군대에서 지금 제공하지 못하는 식단이 대부분 염장무도 못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달라진 건 없거든요. 없어요. 염장무 지급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식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잘 나옵니다. 자식들이 군대 보낸 사람들이 뭐라는 게 엄청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먹는 식단을 보면 북한 군이 100번 전향하고도 남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 북한에서 군대 군복무하는 사람들도 도망쳐 오는 건 많잖아요. 다 똑같은 거지. 그 배고프이 옛날부터 그걸 참지 못하니까 다 나가서 훔쳐먹고 그러니까 인민들하고 인민군대는 사이가 멀어지고 당연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딱 그 두는 식단이나 이런 거는 정말 북한군에서 식판은 비록 좀 비슷할지언정 식단의 어떤 차이는 완벽한 너무 막 차이가 너무 하늘같다. 한세기 차이지. 뭔가 한세기 차이. 지금 북한 생활이라는 게 이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60년대도 여기 분들은 배고프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세기나 떨어진 나라나 그래 마찬가지로 보면 되지. 원래 군대에서는 운전 교육 받는 게 1년이에요. 근데 우리 4년을 다녔어요. 왜 4년인가? 인민군대도 기름이 없어서 실습을 못해서. 인민군대도 실습을 못해서 4년 동안 있었어요. 4년을. 그래가지고 마지막 나라에 기름이 없으니까 목탄차로 졸업했어요. 목탄차, 불 떼서 가스를 해서 하는 목탄차 가지고 실습해서 졸업했어요. 인민군대에서 네, 인민군대도 그랬어요. 그럼 일단 유사시에 포탄을 날라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없어요.
지금 저 사람들은 다 개소리예요. 정훈이가 전쟁하겠다고 지금 나중에? 전쟁해도 저 기름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는 비행기 떠서 한국까지 오는 비행 기름은 있어요. 그래 한국을 폭격하고 거기 내려와서 거기 기름을 보충해라 이게예요. 그래서 나는 기름이 없으면 너네는 오직 그걸 해서 육탄을 죽어라. 그게가 인민군대 구호예요. 육탄 그래요? 정신이라는 게 그래 기름이 없으니까 갈 기름에서 돌아올 기름은 없다는 게 인민군대 구호예요. 되게. 그러니까 너네는 가서 오겠으면 여기 가서 상륙해서 이게 기름을 보충해서 다시 뜨라. 이거 없으면 육탄대 죽어라. 그냥 죽어라 이거네요. 그게 인민군대 저 뭐야 구호. 그 우리 선생님이 벌써 그때 전역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부터 기름이 없었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난 너무 지금 인민군대 기름이 없다는 건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심각하네요. 장진 비행장 가봤어요. 우리 장진에 내가 장진 갔어요. 장진 가서 그래 장진 호반은 그때 봤어요. 내 장진 호반 전투라는 거. 그래서 장진에서 미국이 얼어 죽고 미국 군대가 그래 장진 호반이라는 걸 보니까 장진 비행장 갔는데 비행장 처음 봤어요. 그래 폭격기도 처음 봤고 그때. 그래 폭격기를 보니까 50년대 때 쏘는 비행기더라고요. 50년대 전쟁 때 소련에서 놓은 비행기인데, 한 비행기가 폭탄을 6개 장착하게 됐더라고요. 양옆에 3발씩 이렇게 6개 장착했는데, 6개 장착하고 뜨는 비행기가 한 대도 없다는 게요. 그 비행사들이 말하는 게. 왜 하니까, 비행기가 날아가서. 그럼 몇 개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6개를 장착해서 떠야 되는데, 6개, 비행기가 기간이 다 오래됐으니까, 노안이 들었으니까, 한두 개밖에 못 장착한다는 거란 그리고 아침에 경도에서 비행기를 다 끌어내오더라고요. 내와서 시동 한 번씩 걸더라고요. 뚫을 기름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경도에 잡아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저러는가 하니까 기름이 없기 때문에 시동을 한 번씩 건다는 게라고. 그럼 전장 한 번씩 하는가. 기름이 있는가 하니까 그 비행사들 하는 소리 그게요. 서울로 날아갈 비행기는 기름은 있지만 돌아올 기름은 없다는 게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북한 군의 군대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비행기 자체가 장진 비행장 자체가 기름이 없어서 비행은 뜨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내가 그 군복무 때도 그걸 내가 비행사들하고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알았거든요. 북한 군에서 운전병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졸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는 자동차가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인민군대도 없어요. 인민군대 자동차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뜨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속이 없으니까 기름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대는 막말하면 도둑놈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회차로 도둑질하는 거죠. 사회차로 터는 거죠, 인민군대가. 네, 그래서 가서. 그래서 부속을 뜯어서 자기 차로만 트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 인민군대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는 사회 자동차로 가서 기업소에 서 있는 거 가서 훔쳐가지고 부속 다 뜯어가지고 와서 자기네 차로 장착하는 맞추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너네가 우리 기업소의 자동차를 훔쳐갔어. 부품을 뜯어갔어. 예를 들면 밖에다가 경비만 없으면 나이터라고 하는 네, 다 눈알도 다 뜯어가잖아요. 네, 저도 옛날 뜯어봤어요. 그래요? 그 군대 때 뜯어봤어요. 상급도 같이 나가서 길에 서 있는 차도 뜯어보고. 도둑질해서. 네, 배터리도 뜯어보고.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인민의 군대라고 하는데,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군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북한 소리고, 또 북한 군대들, 그거는 또 뭐인지 알아요? 전쟁이랑 이민일 거야. 사회 사람 나가는 게 아니라 인민군대가 나가니까 사회차는 필요 없다는 게, 그러면 도둑질 하거든요. 그래, 인민군대 차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자체로 인민군대 지나간 자리에는 백성들이 아우성 소리예요. 그렇죠. 신음소리만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북한 군에서 운전병을 하셨는데, 그 부대에 무슨 기름을 보충,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대에 있으셨어요? 사단에 있었어요? 연대.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료 탱크라던가, 그거를 주유해줄 수 있는 주유 탱크라던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보충하나요? 만약에 일단 유사시 아니어도 무슨 긴급한 훈련 제기됐다.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오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각 부대에 연료 탱크는 없어요. 그럼 10년 동안 지금 군복무 하시는 동안 연료 탱크를 못 봤다고요? 자동차 몇십 대인데요? 자동차가 7대인데, 도라무통으로 날라와요. 연료 탱크 아니고, 도라무통을 날라와 창고에다 해놓고, 연료 창고에다 해놓고. 몇 개가 있습니까? 선생님 보셨을 때, 도람통에. 그게 많아야 무슨 7개, 10개 미만이 있죠. 그게 연료 탱크의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서 빼가지고, 압니다. 줄여가지고 줄루제 같은 데다가 큰 줄루제 통에다 넣고 와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게 끝이라고요? 그게 끝이요. 그리고 그다음 목탄, 나무 해가지고 목탄 차 기름 없으니까 목탄차를 쓰는 거지. 정훈아 파이팅 해라. 근데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호언장을. 그냥 혹시 이길 수는 있겠지. 왜냐하면 자네는 마피아 나라기 때문에 자네는 네 죽고 내 죽고. 근데 우리는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네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자. 이 사상 하나 가지기 때문에 자네는 좀 힘든 나라지. 나 오직 하나 돌기 앞으로밖에 모르나 했거든. 자네는. 군대에서는 화장실 자체 뭐 물도 안 나오네. 물이 없어서 좀 해야 겨울에 내려가서 세면하고 이러거든요. 겨울 같은 데는 또 얼음도 까고 뭐 얼음 지금 물이 뭐 전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한국에 오니까는 한국은 다르잖아요. 24시간 뜨거운 물 나오고 화장실 보면 그 옆에 또 손 씻는 물도 다 따로 있고 다 한 손 말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북한에 비하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그 남자들이 주렁주렁 잔뜩한데 화장실 갔다가 남자들 손 씻는데도 이런 데도 없으면 손은 24시간 중에 언제 씻는? 아침밖에 못 씻는 거죠. 아침밖에. 아침만요? 딱 아침 세수할 때밖에는 못 해요. 선생님 그럼 세수하는 건 세면대나 뭐 그런 것 세수하시는 없어요. 어디 가서 강가에 나가서 이빨도 강가에 나가서 씻고 그다음에 세면 당연하게 있는 데가 없어요. 겨울에 없으니까 얼음 물을 기르다가 난로판에다가 데필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거는 사관들이나 하고 전사가들 같은 거는 강에 나가서 얼음 까고서 거기서 세면에 올라오세요. 찬물로요? 찬물로 막. 그래 머리 같은 거 이런 거 감아야 되잖아요. 못 감죠. 그래서 북한은 이도 많고 썩여도 많고 그래서 군대가 똑같은 거죠. 그럼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위생적으로 매일 샤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봤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참 잘 왔구나. 그리고 늦게나마 그래서 내 복이구나. 어쨌든 이 한국에 온 게 북한에 있었으면 생각도 못하잖아요. 이런 게 지금 내가 중국도 가봤지만은 중국도 한국을 따라오다면 단식이랑 걸려야 되는 나라고 북한도 비슷한 나라예요. 저 나라도 그 깨끗이 못하고 그저 한국이 확실히 어디 봐도 깨끗한 나라라는 것밖에. 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농기계 잡소라는 농기계를 만들어서 파는 데인데 나라가 그때 뭐 일감이 없으니까 그 농기계 사업소에서 원래 농기계를 만들어서 간 농장에다 줘야 되는데 또 전기도 없지 재료도 없지 하니까는 다 그래서 공장이 서 있었어요. 공장 전체가 서 있어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원은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일감은 없이 하니까 아침에 나가서 얼굴만 보이고 퇴근했어요. 왜나 얼굴을 배웠는가? 밤새 중국 달아나지 않았는가? 이거 확인하느라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 다음에는 할 일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고 그 들어오면 할 일 있어요. 남자끼리 뭐 할 일 없으니까 주표로 놀고 뭐 술도 먹고 여자들은 나가서 장바닥 나가서 뭐 장 보고 오고 뭐 먹을 거 마련해 오면 남자들은 앉아서 그것도 낮전등이죠. 남자는 낮에 필요 없는 낮전등 했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단돈 일전도 벌이가 없었고 없지. 그래 당연하죠. 없죠. 그래도 앉아서 여자들이 보러 오면 그 농사 조금 지어놓으면 그거 포함해서 술 바꿔먹고 주편으로 와이프들하고 많이 싸움하고 여자들 나가서 그저 한 끼 보러 들여오고 그래서 여자덕의 삶이 그저 살았죠. 북한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니던 농기계 사업소 직장에 다니시는 남자분의 대부분의 삶이 여자가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쌀을 마련하면 먹고 살고 그렇죠. 남자들은 월급 1원도 가져다 줄 수 없었다. 그렇죠. 할 수 없죠. 겨울 같은 데는 더 하고 겨울에는 더 할 일 없죠. 여름에는 그래도 뭐 밭에 올라가 밭도 남자는 두셔도 된다 하지만 겨울 같은 데는 남자들은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벌면 갖다 주면 받치면 가고 밥 먹고 그렇게 살았죠. 선생님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남자로 살면서 가정을 해서 쌀 1kg도 뭔가를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 대부분 북한 남자들은 야 이거 뭐가 잘못됐네. 우리도 그래도 마누라 가족 위해서 쌀이라도 벌러 나가야 되고 장사해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진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웅당 여자들이 벌어서 같이 오는 남자들은 안 다 먹고 여자들은 그저 부려먹는 나라지 막말해서 그 불쌍한 게 여자들이죠. 북한은. 그럼 여자는 그냥 결혼하는 순간 남자 하나를 치기 위해서 그렇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더 몸도 내를 맞으면서까지도 뭐 솔직히 소리로 천대를 받으면서 사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나가 일하고도 꾸중이 듣고 남자인데는 일도 안 하고도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의 왕이나 같지. 물론 저도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틀린 증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뭐 근데 문제의식이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가 몇십 년 동안 고착이 돼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월급을 주지 않고 살아도 봉기 한 번, 데모 한 번 일어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국가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월급을 줘야 된다는 개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 가려는 뭐 응당 월급을 줘야 된다는 뭐 이런 자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거니와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우리는. 그럼 선생님 그 회사 다니던 농기계 사업소라는데 네. 지배인과 당비서는 그럼 삶이 좀 어땠나요? 그 사람들은 잘 살죠. 그도 우리 백성들보다야 생활이 높죠. 왜냐하면 그놈들은 자기 직위를 가지고 막말하면 내가 일 안 나가도 서지가 출근 안 하면 잡아가지만 그놈들이 갖다 고이고 바치고 예물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놈들은 어쨌든 노동자보다야 생활이가 좀 높죠. 뇌물로서 고동으로서 네. 그걸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연명하는 방식으로 네.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에 와서 딱 보니까 남자가 돈을 벌어서 여자한테 가져다 준다. 그렇죠. 당연히 그게가 좀 절처면은 좀 이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나요? 네, 안 되더라고. 절처면은 나는 한국에 와서 어찌 맞춰야 되는가. 북한에서 그렇게 살던 게 하루아침 고치가 못 고치잖아요. 그게 절처면. 그 삶에서 해보니까나 이렇구나. 그게 맞구나. 어찌가 그러는 남자는 나가서 일해야 된다. 북한하고 반대 방향으로 생활해야만 대한민국을 사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불평불만 분자인 줄 알았어요. 술만 드시면 개새끼들이 소리 질러서 아버지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면 다 그렇죠, 북한에서는. 돈은 우리 엄마가 벌어오는데 우리 엄마를 개간나 세간나 12간나 다 부르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북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10몇 년을 지나서 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훨씬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똑똑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이, 이 지객이 있고 똑똑한 남자들이 돈을 벌어서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고 와이프에게 가져다 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게 나라 북한이잖아요. 다 막혀 있잖아요. 네, 전기도 없지, 재료도 없지, 기름도 없지. 기름이 있어야 뭐 농사도 하고, 뭐 전기가 나라가 뭐 돌아가겠는데 기름도 없지. 그러니까 다 그저 막혔으니까 남자가 할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정신병 걸리지 않고 북한에서 사는 거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한쪽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한 10년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체제에서 남자들이 일을 안 한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정권의 피해자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남자가 일을 나가지 않고 장사를 하면 무직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부터는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그러니까 남자는 반드시 직장에 족쇄로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족쇄에서 살짝 반쯤 풀려있는 여자만이 나가서 열심히 이 가족의 혁명화를 위해서 네가 벌어가지고 가정 먹여 살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농기계 공장이라는 데서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월급은 쥐꼬리만큼도 하나도 주지 않았나요? 안 줬죠. 아예 안 줬어요. 네. 나가도 없고 안 나가도 없고. 그 몇 년 동안 월급이 없이 그렇게 생활하셨나요? 내가 제대되어 와서 11년 됐네. 그 안에 한 번도 배급도 다 못 받고 돈상 생각도 상상을 못 해요. 북한은 명절날에 어찌다 주면 강냉이 뭐 몇 킬로. 명절에 뭐 김일성 탄생 태어난 날이나 김정일이 태어난 날이나 이럴 때마다 무슨 조금 주고 그거는 없었어요. 태어난 날. 북한의 농기계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계를 조달해주는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 게 농기계 사업소였단 네. 말이죠. 농기계 같은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네. 한국에 와서 그 농기계 보면서 유심히 보시면서 이런 기계도 있네라고 생각하신 그런 기계 있나요? 우리는 북한에서는 보면 모내기 기계나 보고, 뚜락돌이나 보고, 바꿔는 그런 거나 봤잖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게 트랙터, 그리고 밭 가는 기계, 예. 그리고 씨 뿌리는 기계? 집비기를 못 봤어. 없어요. 북한에 있는 기계? 그러면 뭐예요? 그럼 밭갈이 하는 거밖에 없지, 밭갈이 하고. 그게 농기계 전부예요? 전부지, 나 그밖에 못 봤어. 그 농기계 사업소에서 지금 네. 이용한, 제대로 들어가도 안 간다는 거죠? 네, 그것도 돌아먹고 하는 못 만들죠. 재료가 없으니까 못 만들었지. 트랙터는 똑같나요? 아니죠. 북한 북한 그런 뚜락돌 본래야 볼 수가 없죠. 아마 폐차 사업소 가도 거기 그런 뚜락돌은 없을 거야. 그래요. 뭐 농사하는 걸 크게 못 봐서 아직까지는 그런까지는 못 느끼나 못 봤어요. 아직은 내가 뭐 시내에 떠나니까 농사는 못 보고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나 이렇게 TV에서나 이렇게 뭐 농장에 내 고향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걸 봤지. 이래 가서는 못 봤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보니까 다 기계화돼 있고 사람 일하는 건 안 보이는데 모내긴 다 끝나고. 예. 그 모내는 기계 여기도 따로 있는 거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일하는 건 안 보고 다 기계를 하니까나. 그러니까 농민들이 북한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요, 여기는. 북한 같아서는 다 꽉질러 뚜지고, 호밀로 김매고, 여기는 다 약을 치고, 다 기계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농민들은 많이 편하지.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게 많이 느끼는 거지.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 무슨 연고로 어떻게 한국까지 오실 수 있었나요? 동생의 역할이 컸어요. 동생이 먼저 와서 한국에 정착하면서리, 그러니까 동생의 역할이 커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하루는 있는데 모를 사람이 왔더라고요. 와서 동생의 좀 중국에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자 해서 전화기 있는가 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같이 걸어서? 그래 받으니까 중국에 있더라고요. 있기는. 네. 그래서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어요. 하는데 저한테 완 사람이 저한테는 그 전화기를 주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화기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몇 번 하게 되니까 하루는 동생이가 자기가 한국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 가냐? 중국에 살면 되지 하니까 나 한국이 좋다. 이래서 그래서 나는 한국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좀 나쁘다는 건 배웠으니까 사상이. 그러니까 나 중국에 살라 하니까 나 한국 간다. 그래 뭐 한 6개월은 만나지 못할 것 같다. 한 1년 정도는 한국 가는 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다 했죠. 그래서 1년 조금 안 돼서 전화 온 거예요. 네. 전화 온 자기가 한국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에 뒤에 하니까는 인천이다. 인천 어디에 하니까 우리 월미도 영화 인천 방위전투. 네. 그게 생각나는 건데 그거 난다 하니까는 그 인천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 그러면 동생이 먼저 한국으로 가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한테 형님이 여기 엄청 좋으니까 여기 무조건 오시오라. 그래. 이 전화를 선생님 받으신 거예요? 받았죠. 받아서 북한 선전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 믿기지 않죠. 그걸 우리가 왜냐하면 30년이라는 정치를 한 가지 경험을 받았으니까 믿지 않았지. 네. 그러다가 점점 연기를 가지고 하니까는 한국이 좋다 하는 게 알게 됐고 그래서 탈북하기 결심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인정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죠. 아니 자기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한국까지 갔나 하니까 브로콜로 통해서 한국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전문 이렇게 인솔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가. 점점 한국 무시해 보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다 거짓말이다. 북한 선전은 다 사기 선전이고 자기네 위한 선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점점 하면 그때부터 조금 한심을 갖게 됐죠.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을. 네. 동생이가 자기가 차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차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차마가 나는 우리 북한에서 그 상상 못하니까 차마 차를 샀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내남 없이 다 여자고 다 차를 탄다. 그래 우리 북한의 자전거가 유행처럼 북한은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유행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한심을 갖기 시작했죠. 환상을. 네, 그래봤자 또 네 털털이 사가지고 그러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 네,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있고, 그래 그런 생각도 있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자기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다. 북한처럼 이래서도 무슨 일전 상품 대가도 없이 이런 아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기 노력한 것만큼 자기가 산다. 이런 선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이란 좋긴 좋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래서 전화 통화도 오래 못하니까 그래서 제필요한 말만 하고 그래서 이러니까는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그러면 선생님 한국에 오기 위해서 따보다 잡혔다면서요? 네. 그 넘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해령으로 오다가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잡혔다가 근데 도직길소에 갔다가 잠깐만요. 네. 해령은 그냥 무작정 가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때는 무작정 오죠. 선생님 생각 없이 고가리 상실했네. 그때는 무작정 아무 선도 없이 무작정 넘자다가 잡혔어요. 너를 교회에 불 지나면 저도 겁이 나더라고. 이 사람 잡아먹는다더니 그게 아닌가. 근데 내 생각에도 30살 먹더라도 그 생각 나더라고 나도 그러니. 사람 잡아먹는 네, 거는 그래. 교회. 잠깐만요. 해령은 그냥 무작정 가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때는 무작정 오죠. 선생님 생각 없이 고가리 상실했네. 그때는 무작정 아무 선도 없이 무작정 넘자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넘자 할 때 그때는 9월이라서 물에 연산에 나가다가 잡혔거든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이민폐가 있었어요. 얼마 있었습니까? 100원. 그래서 많진 않았어요. 그래, 왜 중간에 호송하면서 또 가서 몸도 찌니까 내려서 이민폐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기도가. 그렇게 해서 뭐 집이 그게 아니지 하니까는 그래서 잡혀가지고 돌로 이렇게 자기 살던 구역으로 이송되게 됐죠. 우리가 도시결서에 가서 있다가 그 생활을 거기서 한 6개월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도 감옥이라는 건 처음 당해봤고, 뭐 다른 나라도 못 가봤고, 선전도 못 해봤으니까, 못 살아봤으니까, 그 북한이라는 게 뭐, 아,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살아있을 뿐이지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았고, 거기서 눈이 튀게 된 건 뭐인가. 우리를 말하면 도강제들이, 밀수꾼들이 많이 잡혀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으로 많이 들었지. 아, 중국이 좋고, 한국이 좋다는 걸. 왜냐하면, 나는 아직까지 그런 걸 세계를 못 해봤고, 그 사람들은 해봤으니까, 그래, 그 속에서 호기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그래. 중국 가봤나? 자기는 중국 가봤다. 그 한국, 뭐, 영화 드라마도 봤다. 중국부터 잘한다. 이런 걸 많이, 목말하면 눈이 튀게 되죠. 그래서 알아서, 아, 한국이 좋긴 좋았구나. 내 동생 말이 그때가 가야 되겠다. 나가면. 거기서 결심도 가지게 됐죠. 천대를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일을 했죠. 하면서 내가 살아 생전에 다시는 이 길을 안 들어온다. 내가 이제 나가면 다시 살아서는 이 북한에서는 안 산다. 이 결심을 그때 거기서 꼬리 갖게 됐죠. 나가는 순간에 어쨌든 한국으로 간다. 그 가면 뭐 남자들도 엄청 때리나요? 그렇죠. 당연히 때리지. 때리고 무슨 받고 헐쩍한 소리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을 때 한 명이 죽어나가는 것도 있었고. 왜 죽었습니까? 굶어서 허약 걸려서 영양실조 걸려 죽어 나가는 도강물로 강타기를 하다가 돌아왔던데 아버지가 한 70 넘었던데 그래서 끝내 사망되고 그래서 나이 드신 예. 어르신이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나가 죽어나가더라. 거기서 졸업하고 나와서 졸업하고 예, 나왔어요? 6개월 만땅쿨, 그때는 6개월이 만땅쿨 했어요. 그래, 그 졸업. 나오는 순간에는 다시는 내 이 북한은 안 산다. 설사 중국과 삼을 하니더라도 이 강을 넘는다. 그거 결심 그때 내가 가지게 됐죠. 나오면서. 내가 솔직한 소리를 40년 거의 살아가지고 그 살던 나라를 버리고 온다는 게, 그리고 부모가 있었고, 아직 결심하기는 헐지 않지만 단지, 네. 이 나라가 나쁜 나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치가 나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결심을 하게 될 거고, 동생이가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강을 넘었죠. 도움으로. 도움으로. 네, 도움으로 넘어서 그 다음에 성공한 거죠. 중국을 돌아서니까 밤 9시 되더라고요. 그래 중국 와서 그 영종을 들어갔어요. 영종에 들어가서 집에 가기 전에 네.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왜 겁이 나는가? 우리 북한에서 선교사 무슨 승야이라고 썼다고 이런 교육을 받다나니까 그 십자가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남자로서도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잖아요. 그 승냥이라고. 그 뭐 사람 잡아먹는 그래. 귀신이 사는 것인 것처럼 그래, 우리는 얘기하니까. 선조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뭐, 그, 선교사들은 다 간첩이, 미국놈, 그렇다고 그런 걸 배웠으니까, 그 십자가 보고 겁이 나더라고. 그게 불러 지나가 그, 근데 물어봤거든. 이게가 뭐인가 하니까, 이게 교회가 하더라고. 그래. 솔직한 소리로 교회에 불러 지나면서도 겁이 나더라고. 이 사람 잡아먹는다더니, 이게 그게 아닌가. 근데 내 생각에도, 30살 먹더라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사람 잡아먹는 네, 그래. 거는 교회. 그래, 그럼, 그, 교회 사장은 그렇게밖에 못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좀 겁이 나더라고. 그 동생이 있던 집이더라고요, 옛날에. 동생이 중국 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중국 오니까나, 희한한 게 뭐이든가, 불이더라고요. 예. 북한에서는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이 아파트 올라가는데, 3층이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우리처럼 계단에 들어서면 불이, 왜 불 자동으로 오는 것처럼. 그날 두 사람이 발에다가 뭐 스위치 달고 다니나 올라갈 때마다 불이 올라오더라고. 그래. 그래서. 저 사람, 이 발에 이게 무슨 스위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 좀 쉬고 하더라고, 저 처음에. 예. 그래. 그 사람 중국사 아는 분 부르고 집에 가서 가니까 거기서 샤워하고 저녁밥 먹기 전에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그래, 동생하고 통화해라 하고. 그래, 동생하고 통화했죠. 중국 왔다 하니까. 그래, 거기 있다. 그래서 몇 달 놀라 그러더라고, 동생은 어서는. 그 TV는 뭐, 우리는 딱 중앙통로 하나지만은 중국에 오니까 여러 개 통로 보니까 사람이 이 나라가 진짜 뭐 북한에 비하면 지대 다르니까 그러니까 좀 중국이 진짜 잘 좋구나. 근데 중국 사람들도 한국이 더 좋다. 이 생각하니까 호기심이 더 생기게 되고 빨리 가게 되게 오기 쉽더라고요, 한국으로. 야, 중국은 이렇게 맛있는 거들 써먹어 좋겠다. 왜 우리는 가난할까? 이런 생각 못 하죠. 당연히 그게 나오죠, 그 생각은. 아니, 여기는 불도 있고, 저희 먹기 싶은 뭐 입밥도 먹고, 뭐 저희 먹기 싶은 마음대로 먹고, 과일도 마음대로 먹지만, 저 북한은 강 하나 놓고 똑같은 인간 사는 나라지만은 저기는 하늘과 땅 사이다 말이에요. 저기는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고 풀뿌리를 캐먹고 쑥을 캐먹고 나무 뿌리를 캐먹는 나라가 아닌가 저게. 그러니까 잘못됐구나 하는 솔직한 소리로 거기는 못 살다가도 안전만 되면
온 가족이 잘 사는, 권력자들만 사는 나라라는 것 같은 생각 안 들고, 그래서 마음 놓고 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난 좀 불안하더라고. 중국 땅도 있는 게. 불안하죠. 그래서 나는 빨리 가겠으니까 사람 보내라. 일주일 만에 롱정을 떴어요. 한국길에 올랐어요. 한국길에 올랐어요. 버스 행렬로 우리가 했는데, 왕청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왕청 갔는데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분 있더라고요. 반갑게도 어떻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것도 청진 사람인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은 내보다 7년이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중국에. 그 여자도 같이 우리가 행렬에 갔는데 그때 당시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여자가 22명이고 남자가 하나랬어요. 우리 행렬에서. 네, 정말 북한식 표현으로 말하면 정자수탁. 정자수탁이죠. 완전 정자수탁이죠. 예쁨 받으며 오셨네요. 네, 내 동생이가 뭐란가 그때 당시는 민폐로 2,000원인가 좀 예쿠 떠나라 그러더라고. 그래 돈 보낸 걸 주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중국은 일체 못 쏜다. 한국에 다 버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도 명태 10마리, 고추장 하나, 그다음에 갈아입을 팬티라 이렇게 옷 이것도 속내로 한 벌, 그거 내 지금 끝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서 떠났죠. 올 때까지 버스 행렬에서는 뭐 크게 겁이 나지만은 그래도 안정하게 그래도 왔어요. 위험한 순간은 없었던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뭐 아니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중국에 넘어오는 소화본이 진짜 저거는 진짜 나쁜 나라구나 하는 걸 중국에서도 많이 느꼈고 다시는 저 나라는 비록 내 고향이랑 같은 나라지만은 사상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나라에 던지고 등지고 한국으로 온 거죠. 태국을 경유하셨나요? 네, 태국에 오니까 물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주기 때문에 전화하니까 내 동생이 한번 소리니까 거기서 대표도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나도 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배 타 건너가서 마을 올라가니까나 그 태국말을 모르니까나 군대 들어와 잡아가더라고. 우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자들만 남자는 하나니까나 내 동생 자체가 잡혀도 상관없다 그래. 난 아무 상관없는데 여자들 얼굴 불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잡히면 나 할 수 없는 제 운명이니까 뭐 그러니까 나 거기서 대사관에서 무슨 안 나왔다면서 한국말 하는 사람 하나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또 뭐 걱정 놓고 가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그집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쭉 해서 국제자방소 갔다가 재판까지 받고 그래서 방콕 인민수용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도 감옥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울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선생님. 나는 뭐 그때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감옥에 처음이니까 나는 어디 무슨 생각나던가 그 누리에 붙는 불에서 김영직이 그 감옥에 들어가 그거 TV라 봤지. 그리고 처음 당해보잖아요. 지금 쭉. 뭐 북한에서 가보셨잖아요. 그거는 감옥이 아니지. 말하자면 단련대나 이런 데지. 그러니까 그 감옥을 처음 보니까나. 근데 그 감옥 자체가 우리랑 다른 게 뭔가 북한에서는 뭐 때리고 뭐 먹을 게 없지만 이 감옥에서는 제 마음대로 자유 하더라고. 밖에 나가지 못할 뿐이지 무슨 안에서는 마음대로 자유 뭐 담배도 피우지. 무슨 뭐 매점도 보지.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싸먹고. 그게 뭐 감옥이 아니라 북한에 말하면 휴양소만 더 좋은 곳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구나 했다면 6.25 전쟁을 어디서 일으켰는가 물어보더라고요. 누가요? 그래서 그 담화할 때 한국 그래 국정원 직원이죠. 그래 물어보지. 그래서 나는 6.25 전쟁으로 한국이 일요일날 전쟁 일으켰다 사장을 받았으니까 나는 6.25가 미국하고 한국이 일으킨 게 아닌가 하니까 그럼 서울이 며칠 만에 해방됐는가 그러더라고요. 서울 3일 만에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3일 만에 빼앗길 전쟁을 했겠는가 한국이 그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로 6.25 전쟁은 한국이 일으키는 걸 안다 미국이. 그러니까 아이라는 거 자기네 탱크를 북한 탱크를 6.25 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이 준비한 걸 그때부터 알려줘서 이렇게 이 새끼네 말은 다 100% 거짓말이구나. 그때 느꼈지. 우리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너네는 두들말 한마디도 없구나 하는 게 그때 내 느꼈죠. 속 시원한 말이네요. 우리 눈뜬 소경을 만들었지, 결국은. 북한은. 왜냐하면, 반란을 못하게 하려니까, 나라를 거기서 감옥이나 갔죠, 거기서. 그렇게 보면 되지. 거대한 감옥. 네, 큰 한 감옥을 보면 되지. 빨리, 태국에서는 빨리 한국 갔으면 좋고, 그래서 그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도 총진, 좀 대도시라고 해도 다 우리 함경도시 지방에서 이렇게 뭔가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선생님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며 외국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당연히 없죠. 그 꿈도 못 꾸는 나라죠, 그때는. 꿈이죠. 전 비행기 꼬리 한번 잡고 사진을 찍어보고. 구경만 봐, 비행기만 뜨는 것만 봐도 하늘 올라서 시비에서 보는데 그걸 언제 그까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 태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선생님 그 감격 좀 그때 말할 때 내가 어제는 나 죽어도 한이 없구나. 내가 비행기를 탔으니 내 그 생각으로 어제는 나도 비행기를 남들이 못하면 비행기를 타본다. 그리고 대한민국 간다. 그 마음이라는 거는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믿기지 않고, 내가 제대로 진짜 살긴 좀 살아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40대 남자들도 이렇게 비행기 앞에서 아이처럼 그래, 잠도 당연히 못 자요. 아처럼, 한없이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보고 봤을 때, 사실 사소한 일상을 대한민국 국민은 누리고 있는데, 북한 주민에게는 목숨을 걸고 그것도 탈북에 성공해야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 당연한 거죠. 비행기 안에서는 그저 뭐, 한국 간다니까나, 그저 처음 비행기 탔으니까 그저 비행기 구경만 하고, 그저 뭐, 솔직히 들로 황당할 뿐이 그저 생각한다기, 진짜 비행기를 타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그저 우리는 왔죠. 우리는 막 크게 말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다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 솔직히 들로 먹게 안 되더라고요. 왜? 마음이 붕 뜨니까 한국에 간다는 이런 생각에, 빨리 한국 간다는 이 기분에, 사람 기분이 떠서. 맥주랑 주면. 맥주를 못 먹게 했어요. 그래요? 네, 맥주랑 일체 비행기에서는 못 먹는다.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음료 준다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 먹고, 음료만 먹으러 갔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나요? 한국에 왔다 하니까 그래서 마음 다 홀가분한 그래서는 안정감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에, 기쁜 생각,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왔다는 자체가 저는 내가 한국을 났다는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이 옛날에 듣긴 했지만은, 어쨌든 북한은 못 사는 나라다. 저건 마피아 나라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건 세계에서 마피아 나라구나 하는 거, 그거 하나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는 저는 10년 묵은 때가 뺏긴 것처럼 마음이 훈훈하고, 네. 저는 안정감을 더 신경을 안 쓰니까 사람이라는 게 마음고생이라는 거 저거 잠에 왔으니까 저는 그걸 마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한국들 다 비밀을 빼내고 죽인다. 그 다음에 돈을 줬다가도 뺏는 두 병사란 영화도 있는 것처럼 똑같이 흔드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죠. 옛날부터 남남북녀라고 남자들 미남이더라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 뽑나 봐. 그게 친절하더라고요. 생각밖에. 네, 그래서 아직까지 비밀 안 뽑아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게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비밀도 없고, 내가 비밀 안 빼놔서 이러는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점점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국 자체가 도덕 있는 나라구나. 도덕 있는, 예의가 바른 나라, 도덕 있는, 이런, 그때 느끼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인사성이 참 밝은 나라다. 그런 나라. 사실 북한에서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직장에 나가면 지내나요? 없죠. 나와도 말도 말, 그게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도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를 잘 안 하고 소위 간부 동지들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그냥 가고. 그렇지. 사실 할 수가 없지.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는 아침에 서로 인사하고 예의가 바른 나라, 도덕 그런 나라구나 하는 이런 조사를 받는지 아니면 이게 대접받으려 들어왔는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네 친절하니까 생각도 못하게 선전을 받았지만 그 사람 나라에 선전하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행동이 너무 180도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대한민국은 북한을 말하면 한세기가 발전된 나라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 거기에 운동기구도 또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운동기구 보셨나요? 북한은 운동기구 자체가 없죠. 축구공도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나라인데 거기가 말 자체로 조금 사는 집에 있어야 축구공도 있고 이러는데 한국에다가 비하지 못할 나라지 북한은. 김정일 요리사를 봤어요. 그놈이 처먹는 것 때문에 일본에서 그걸 보고서 내가 이게 우리는 군대 때도 배웠지만 김정일이는 먹지 못하고 시찰 한다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게 다 개소리구나 하는 게 우리는 부대 때도 그렇게 김정일 장군님은 식사도 못하고 최전방 가고 TV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개소리구나 하는 게 그때 알았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죠. 그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백성은 필요 없고 군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게 얼마나 썩어 빠진 새끼인가 하는 걸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처럼. 야는 내가 세상은 백성이 없어도 군대만 있으면 자기는 산다. 이 새끼 생각이가 얼마나 덜 되면 한개 나라 수령이네 새끼가 이런 생각하시니까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부통하겠는가. 거기에 충성하고 하늘처럼 믿고 있는 거기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 책이 제일 큰 울림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충격받고 내가 그래서 이게 나쁜 놈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아. 그럼 선생님 그렇게 해서 나와서 집을 어디에 받으셨어요? 제가 집을 인천에 신청했는데 인천 탈락했어요. 중북 제천을 받았어요. 그래 중북 제천을 받았는데 거기서 안 살았어요.
선생님 북계에 있을 때 어떤 집에서 사셨어요? 아예 다 땅집이지요. 땅집에 살았는데, 저는 아파서 지금 살고 있죠. 아파 사는데, 북한에서는 먹는 것보다 뗄 걱정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없으니까, 뗄나무 하나도 가도 한 몇 시간씩 가야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먹는 것보다 뗄 걱정이 더, 그래 옛날 뗄 게 많은 집이 부자라 그랬어요. 남자는 항상 이 근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국에 오니까는, 뗄 걱정을 안 하고, 다 집에 가스하고, 전기 난방이고 하니까, 온수 난방이고 하니까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 불을 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집을 처음 보신 거죠. 처음 봤죠. 네. 한국에 와서. 이게 내 집이다. 집에 와서 화장실도 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사시던 북한 집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셨나요? 없죠. 그 냄새 나니까 좀 먼 데다가 짓잖아요. 그 여름에 겨울에 그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못해도 밤에 깨나서는 또 가야 되잖아요. 그 불도 없으니까 전지를 켜고 찾아가서 화장실을 보고 들어오고. 화장실도 제 집이 없으면 옆에 집에 가고 화장실을 진짜요? 터가 없으면 제 집이 없으면 옆 집도 가고 옆 변소도 열쇠를 거는 게 북한이 아니에요. 네. 남이 올까봐 열쇠도 걸어놓으면. 세계적으로도 아마 화장실 열쇠를 거는 나라는 북한 하나예요. 이게는 집에 있으니까 깨라서 뭐, 내 바람이 가서 뭐, 그대로 질량만 싣고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거는.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느낌.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동생들이 인천에 있었으니까 동천네 집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와서 일주일 딱 놀고, 동생같이 같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을 했어요. 무슨 회사에 다니셨나요? 제일 처음에 이 비아링 캐스로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한국을 문세를 모르니까 동생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북한에서는 솔직하서를로 뭐 직장을 나가도 일감은 없지만 한국에 오니까 일감은 떠나서 깨끗하고 한국 시민들은 다 여들이 받고 대하는 게 뭐 북한에서 왔다고 차별하거나 이런 걸 몰랐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주고. 좀 간만에 듣네. 다들 처벌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방면에요. 좋은 사람 더 많더라고요. 저희는. 한국 사람들 친절하는 게 나는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자료만 열면 다 기계가 감아서 비아링이 다 돼서 아주 완성이 뚝 떨어져 나오고 하니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 그 북한 같았으면 다 사람들, 여기서는 기계가 다 하니까 말하자면 기계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기계 가공하는 데서 이렇게 다 가뭄목 빼고 엮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는 월급이 그래서 말아야 170만. 옛날에 10년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잔업하면 200만 좀 더 됐어요. 옛날에. 그때는 물가가 싸고 그때는 그것도 돈이 막 큰 돈을 했어요. 선생님 그 돈을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건 내가 일한 대가구나 하는 그게 월급 탄 날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래도 솔직하서는 뭐 아무 대가도 없지만 한국에 와서 내가 첫 월급 탄 날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북한에 보낼 수는 없는가. 부모님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한 3개월 있다가 북한에다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보내니까 솔직하서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선생님 벌어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그 뿌듯함이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냥 내가도 벌어서 자식이 도리를 조금 했으니까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자식 도리도 못하지 막 말하면 할 일도 없거니야. 어쩌가서 애나 먹이지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 왔을 때 첫 여행 어디로 가셨나요? 중국 한번 가봤어요. 내가 와서 한 5년 전인가 중국 왔어요. 인천공항 벨로 갔는데 저는 연안부에서 벨로 갔어요. 그러나 벨로 갔다가 벨로 왔는데 나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구나. 북한에서는 온성이 자기 군에서도 통행증이 있어야만 다니는데요. 여기는 뭐 군대 영지다 군대 무슨 움직여도 왕복돼도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차표가 있어야 되지만 이 대한민국은 여권만 있으면 아무데도 아무 나라도 같이 마음대로 갈 수 있구나. 지금 북한에다 이런 말 하면 계속 말해도 제가 제일 처음 한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행을 마음대로 이게 놀라운 게고 백성으로서 자유구나 하는 이게 좀 많이 놀랐어요. 또 스카이 타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때는 어쩌가서를 내가 큰 간부 같더라고요. 말하면 공무원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도한 느낌, 날 다 높이 보는 이런 느낌. 나도 이럴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있구나 하는 게 그걸 느꼈어요. 중국이라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신의수 건너 그러면 단동. 단동이요. 선생님 그럼 거기 가서 뭐 좀 식당이랑 돌아가고 이러면서 한국인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나요? 북한 식당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언제 그놈들은 아무 짓이나 한 놈들이기 때문에 언제 덮치겠는지 이래서 흠찍한 감이 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자는 것도 안 들어갔어요. 중국 식당을 좀 댕겼는데
솔직한 소리로 한국에서 왔다니까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궁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사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품격과 내가 받는 대우가 정말 급격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늘상 나갈 때마다 또 느끼게 됩니다. 네. 한국 와서 좀 이렇게 놀랐던 점, 이거 보고 놀랐다. 마트를 안 가면 북한에서는 뭐 장마당 가면 제절로제처럼 싸고 이랬지만은 이게 보니까 좀 신기한 게 제 마음대로 골라서 사기 싶은 거 싸가지고 나와서 계산하고 이게 좀 제 마음대로 해도 누구 성질 안 피고 짜증을 안 피고 다 웃는 얼굴로 친절함이 많이 느끼는 그런 느낌. 북한에서는 그럼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대로 못 고르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그 싸움도 하고 짜증이 나니까. 그렇지만 이거 달라 무슨 말할 경우 나이 탓하면 전 이 나이 달라 하면 그 나이 탓 제고 개복 안 되면 저짝 또 놓고 저 파란 거 달라 또 개복 안 부리 잘하면 이거 달라 하니까나 그 파는 사람은 짜증이 나니까나 싸겠는가 안 싸겠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아저씨 이 물건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안 살 건 만지지 마세요 그러죠. 그래, 짜증을 피우면서요. 안 사겠으면 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개쪽도 개쪽도 없는 나라지. 동사성이 동사성이 없는 나라죠. 근데 여기서는 10번 물어봐도 10번 다 웃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이게 많이 놀란 거죠. 그냥 마트에 가서 물건 좀 많이 봤잖아요. 그래 물건 사서도 제 마음대로 고르고 와서는 그리고 나와서 결제를 하고 하니까나 이게 좀 저처면은 시구하더라고. 좀 발전된 나라구나 시스템이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금방 왔을 때는 네이버나 이렇게 통합 쇼핑몰이 되어 있지 않고 11번 가면 11번 가 인터파 가면 인터파 거 그땐 쿠팡도 없었어요. 금방 왔을 때. 그렇죠. 막 없었지 그런 건 생각도 못했네. 그 배송을 해준다는 이 배달 문화에 좀 너무 신박하고 좋았거든요. 나도 그게 신기해서 내가 사서 들고 올 수 있었지만은 우선 한번 배달을 시켜봤어요. 네. 그러니까 나 그게 집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긴 좋구나. 시스템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느껴서 배달시키니까 뭐 택배 와도 시스템은 딱 문 앞에 놓고 사진이 딱 찍어서는 보내고 발전됐구나 하는 거죠. 선생님 자동차 지금 운전하고 다니시나요? 네. 언제 구매하셨어요? 한 5년 됐어요. 그러면 자동차 운전면허는 좀 쉽게 따셨나요? 예, 옛날에 쉽게 썼어요. 제가 원래 북한에서 차를 끌었어요. 운전면허 딸 때 차를 타고 가니까 내가 진짜 운전하는가 차가 가지 않는가 이런 한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차를 꾸는구나. 내가 뭐 차 가긴 가는구나. 저쯤에 차가 생겼으니까 집은 장판은 안 닦아도 솔직한 소리로 차만 나가 닦거든요. 진짜 그러셨어요? 네.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예. 그치 처음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자체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자체가 기쁨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한테도 다 생활인데 나는 이제 와서 느끼니까는 좀 젊어서 좀 빨리 왔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북한 도로는 막말하면 쌀한박 도로죠. 쌀한박, 뿔뚱뿔뚱. 솔직한 소리로 차가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환경수고 뭐 이거 다 부러져 나가고 그러니까 부속도 없는 데다가 차가 망가지기 좋고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시골도 다 아스팔트. 북한에서 보기 힘든 고속도로라면 북한 사람 못 본 사람이 많아요. 저는 뭐 북한에서 자꾸 고속도로 봤지만 한국에 오니까 시골 땅길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나라. 다 아스팔트니까 북한하고 대비해보면 너무가 차이 나죠. 도로 하나만 봐도 북한에서는 비가 오면 그것도 직장들이 담당해서 가서 도로 수리도 하고 이러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그래서 기계알로 도로도 많이 보상돼 있고. 그래서 한국은 사람이 일하는 걸 보기 힘들잖아요. 다 기계가 그렇죠. 일하지. 근데 북한에는 다 맞들이 구루마 그저 마대 사람이 일하지. 개미작전이잖아. 소 일하고. 소가 없으면 사람이 일하고, 그래서 죽을 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하고. 근데 한국은 아니다. 몽땅 기계가 일하는 사람도 좋고, 노동자들이 많이 편하죠. 능률도 나고. 네, 그렇지. 빨리 끝나. 선생님 여기 와서 동창 모임 같은 거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들 여기서 뭔가 모여서 만나고 이러면, 선생님들 주로 어떤 이야기 하시나요? 지금은 저는 완전 오라니까 북한 말은 크게 안 해요. 저는 한국 좋구나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뭐 지금 어떻게 사는가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북한 소리만 하면 우리 머리 아파서 말하기 쉽지 않은 북한이라는 북한 씨를 떠는 곳이 요즘 입에 올리기 쉽지 않아요. 원래 북한이라면 돌아서 방구도 끼기 쉽지 않은 나라라고. 진짜 솔직한 소리 북한이라면 말하기도 쉽지 않고 생각하기 쉽지도 않다고. 북한.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김정은이 올해 지금 제1 적대국이라고 명시를 하고 통일이란 없다라고 자기네 법에서 딱 지워버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환상은 잊어라. 이젠 통일은 없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만약 북한 주민으로 살고 있다면
통일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저 새끼네 개방하면 모든 백성이 다 아는데 그러면 자기네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로 통일은 안 돼요. 안 된다면 통일 안 된다면 그 백성은 그런 거 하죠. 다른 이 뭐 세계 정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내가 김정우가 통일 바라지 말라 통일이 없다 하면 없는 걸로 보죠. 선생님 뭐 오늘 채널에 나와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그게 하고 싶은 말 없는데 저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우리가 저게 빨리 망했으면 그래서 거기가 우리 내 죽기 전에 저게 망하기를 그래서 그걸 하나 바래. 네. 마지막 그 대답이 허를 찔렀습니다.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누군가 하늘에서 듣고 있는다면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